자,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이준석 본인의 여러 가지 혐의들이겠죠. 2021년도에 이준석 씨 병역법 위반 의혹이 갑자기 터졌는데, 이게 이제 이준석 씨는 지금 나 이거 다 뭐 수사로 다 무혐의 처분 받았던 거다. 왜 계속 문제 삼냐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의 이제 브리핑을 쭉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여전히 좀 뭔가 그 검찰이 봐주기 수사하고 그냥 덮은 것이 아니냐 그런 흔적들이 좀 많이 보입니다. 아무래도 국민의힘 출신 정치인들은 항상 뭔가 이렇게 좀 있어요. 약점이 있어요. 뭔가 이렇게 항상 검찰이 수사를 좀 선택적으로 하는 것 같죠. 자, 일단은 이게 어떤 사건이었냐면 이준석 씨가 2010년에 지식경제부가 주관했던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사업이라고 있었어요. 여기에 이제 선발이 돼서 연수생으로 이제 그 배움의 혜택을 받는데, 이때가 문제가 뭐가 되냐면 이준석 씨가 그 대체 그 병역 그 산업기능요원으로 일하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선발이 될 수 있냐? 왜냐면 근무지 이탈이 되는 거잖아요. 엄연히 근무하던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허락을 해준 것도 좀 이상하고, 설사 뭐 허락을 안 해줬는데 무단 이탈했을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느냐? 이거 병역법 위반 아니냐? 이런 논란이 2021년도에 일었던 겁니다. 자, 이 SW 마에스트로 사업, 이거 이제 보도가 그 당시에 제법 됐었어요. 그러나 좀 다시 한번 좀 복귀해 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지금 띄워주신 것처럼 마에스트로 연수생 선발 공고가 있었고요. 이게 이제 인터넷으로 보고 이준석 씨가 내가 지원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아까 전에 그 홍보 팜플렛 그걸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0년 6월 30일 오후 5시까지 지원서를 접수받는다 이렇게 했던 그 홍보 지원 자격이 있었고요. 지금 학생인 경우나요? 자,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병역법 위반이라기보다는 이거는 이제 지식경제부의 선발 업무를 방해한 업무 방해 또는 사기 혐의가 될 수 있는 건데, 이제 김건희 씨가 이런 거 많이 해가지고 문제가 좀 됐었잖아요.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뭐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병역법 위반 의혹도 있고, 지금 이준석 씨는 여전히 업무방해, 사기, 지식경제부에 이런 것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이런 건 수사가 안 됐어요. 자, 화면 다시 보여주시죠. 보시면 지원 자격이 공고일 현재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재학 중인 자입니다. 2010년 6월 33일 이때 현재는 이준석 씨가 하버드대를 졸업한 상태에서 병역 근무를 하고 있을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보고 지원을 했다고 했거든요. 분명히 이준석 씨는. 어떻게 가능했냐라는 이제 의문이 남는 거죠. 그래서 사실 몇 년 전에 우리 강지구 기자님이랑 같이 한번 브리핑을 했었던 사안이 기억나시죠? 선배님. 이게 당시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왔던 커뮤니티 글을 저희가 찾아가지고 보도했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커뮤니티에 이제 나도 지원할 수 있을까 막 이렇게 고민을 이제 얘기하는데, 어떤 이제 사람들끼리 얘기하는데 졸업생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잖아요. 왜냐하면 일반인은 저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아까 전에 공고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 이후에도 YTN 기자가 어떤 이제 그 지원을 했다가 중간에 포기한 지원자를 찾아가요. 가서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졸업도 했고 어떤 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난 중간에 포기했다. 대표이사가 너무 아쉬워했다라고 얘기하는 인터뷰도 나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씨는 용케 어떻게 이렇게 붙었는데 중간에 자기가 자격 요건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포기한 지원자들은 대단히 이제 박탈감을 느낀 거죠. 그러나 뭐 검찰 수사가 더 진행되지는 않았고요. 그러니까 이준석 씨는 이제 저기는 재학생들만 선발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재학생이 자기는 졸업생이고, 거기다가 이제 군 복무 중이잖아요. 현역 군인들이 그렇습니다. 자기 복무하면서 사실상 뭐 알바 뛰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건데, 민간에서.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했을까? 네. 상당히 의심스럽지만 검찰 수사는 이런 부분까지 진행되지 않고 그냥 흐지부지 끝났습니다. 네, 사실 다시 재고발이 이루어져도 될 사안이 아닌가 싶어요. 업무방해 공소시효가 끝났나요? 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네, 아무튼 네. 업무방해 공소시효는 끝났지만 이 석연치 않게 이 사건을 덮었다면은 네. 이거는 이제 직무유기나 이제 직권남용. 네. 예, 공소시효는 남아 있죠. 이게 수사가 이제 덮여진 게 2021년이니까 네. 그때로부터 기산하면 예, 직권남용의 공범죄로 예, 처벌이 가능할 것 같아요. 예. 만약에 좀 선거 기간이 좀 길었고 만약 이제 이게 언론에서 계속 이런 게 문제 제기가 있었다면 사실 그 대선 토론회 이런 부분들이 다 질문이 되었어야 돼요. 네. 기자협회 주간의 질문이라든지. 그런데 하나도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제 공직선거법상 그죠? 뭐 이런 것들을 다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냥 다 넘어가 버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 더 보시죠. 네, 이준석 씨가 이렇게 지원서를 나는 썼고 합법적으로 엄연히 합격이 된 거다. 나한테 불법이다 이렇게 의혹 제기하지 말아라 이러면서 이제 주장을 했는데 이건 저희가 그때 직접 찾았던 지원서입니다. 이게 이때 김남국 의원실이 굉장히 집요하게 팠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도움을 받아가지고 저희도 이걸 입수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일단 저 사진 자체가 되게 진지해 보이지 않아요. 네. 그죠? 예, 그러니까 이미 자기는 뭔가 합격을 내락을 받고 형식적으로 지원서를 제출했다는 느낌이 이 사진에서도 느껴집니다. 그렇죠. 어떻게 증명사진을 찍지도 저런 않았어요. 사진을 네. 예? 그냥 네. 어차피 붙을 거니까 네. 그냥 아무 데서나 밥 먹다 찍은 거를 그냥 오려서 네. 증명사진 남들은 증명사진 일부러 찍어서 붙이는데 그렇습니다. 단체 사진 하나 올린 것 같죠? 네. 네. 그래서 저게 이제 이력서인데 사실 밑에 좀 내려봐 주시겠습니까? 저 이제 보면은 이제 이력을 이제 써요. 보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쓰는데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 교육봉사단체 운영했다 이렇게 쓰고 청와대에서 진행된 기부 및 자원봉사자 초청 오찬 대표 발언. 저게 아마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2008년. 네. 2008년이니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네, 유승민 의원이라든지 다 그 친박의 핵심들이 네. 사실 예 아무튼 뭐 그런 영향 때문이지라고 꼭 단정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네 청와대에서 진행하는 행사에 초청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이따가 더 자세히 얘기 드리겠습니다만 이제 바로 이노워치라고 통합 그 CCTV 어떤 특허 기술 같은 거를 본인이 개발했다라고 2008년에 이렇게 써놔요. 그러나 이따가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이것도 허위 또는 과장 경력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잠시 후에 다시 소개해드리겠고, 자 그리고 하버드 대학을 졸업했다고 써요. 자신 있게. 졸업자는 안 되는데. 안 되는데. 네. 네. 그러니까 이미 합격을 내정받고 너는 그냥 형식적으로 서류만 내라. 서류만 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도 졌다고는 사진을 쓴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경력이 이제 최근에 좀 문제가 됐던 노무현 장학금, 예, 그게 이제 대통령 과학 장학생 2003년에 받았다고. 네, 그것도 이제 써놨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나는 이제 붙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그 당시에 이제 지식경제부의 이 마에스트로 사업과 관련한 그 자료를 입수를 했어요. 그런데 총 100명이 선발됐거든요. 그 100명 모두의 주요 그 본인들이 썼던 양력을 다 살펴봤는데 대학 졸업 이력을 적은 사람은 100명 중에 이준석이 유일한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아니 졸업자는 안 되는 안 됩니다. 안 되는 그 절차인데 네. 전형인데 제가 오늘 뭐 경력을 사진은 봤다. 일부만 가져왔습니다만 1번부터 100번까지 다 본 겁니다. 다 봤는데 대학 졸업 경력을 쓴 사람은 이준석 외엔 없습니다. 이거는 부정 이 탈만 뭔가 누군가 그죠? 네. 네, 누군가가 눈 질끔 갖고 봐주지 않는 한 어떻게 저런 일이 네. 이렇게 또 다른 누군가의 청년의 희망을 지금 뺏은 건데요. 네. 이러면서 본인이 마치 청년의 꿈을 대변하는 정치인처럼 하고 있는데 참 요거는 좀 우리 청년들이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좀 심각하네요. 네. 그 지식경제부 당시 자료 마저 더 보실까요? 48페이지 보십시오. 네, 여기 보면은 이제 뭔가 이렇게 그 보고서를 써요. 그 담당자가 공무원이. 근데 여기 보면은 이 100명 중에 고교 졸업생이 19명이 있고 대학 그죠?
고교 재학 중인 사람이 71명이고 졸업생을 하나 껴놔요. 원래 대학 재학생만 가능한 건데 졸업생을 왜 꼈지 했는데 그 졸업생이 바로 이준석 한 명. 한 명. 근데 저기다가 슬쩍 끼워 넣는 거예요. 대학 재학생이 70명, 졸업생 한 명. 이렇게 네. 네. 전체에서도 한 명. 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당시에 제가 그때 취재했던 바로는 제 기억으로는 네, 지원을 이제 대학 졸업생도 지원을 한 대여섯 명 더 하긴 했어요. 네, 근데 다 면접 과정에서 다 떨어져요. 네, 실제로. 근데 면접까지 통과한 사람은 이준석이 유일합니다. 네, 그래서 이준석 씨가 아니 그때 대학 졸업자 중에 나 말고도 더 있었다라고 언론에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원자 중에 대학 졸업자들이 나 말고도 더 있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이준석은 설명하는 것 같고 그러나 면접까지 통과한 사람은 나밖에 없는데 그 말을 숨기는 것이 아닌가. 지금 그렇게 저는 좀 의심이 됩니다. 네. 자, 그때 이제 당시 언론이 이제 문제를 삼자, 이제 그 당시에 그 채용, 뭐 선발 담당자였다라는 사람, 황대산 씨라는 사람이 직접 트위터에 글을 써서, 해명을 하긴 합니다. 네. 이거 음모론이다. 내가 직접 채용, 그 선발 담당자였는데, 그때 당시에 졸업생도, 뽑았다 엄연히 그리고 뭐 일종의 좀 뭐 지침 같은 거였다. 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에게 지금 제기되는 의혹들은 음모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황대산 씨의 해명이 더 문제가 돼요. 아니 그렇다면 공고는 왜 그렇게 냈냐? 그러니까 너희들끼리 내부에서 졸업생도 뽑을 수 있다라는 내부 지침을 갖고 있었으면서 겉으로는 국민들에게 알릴 때는 재학생까지만 가능하다라고 알린 거 아니냐. 그럼 극소수의 어떤 특혜층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 겉으로는 숨기고 내부의 지침은 따로 있었던 것이냐. 저 공고일만 보고 이제 그 졸업생들은 아예 응시할 엄두를 내지 못했을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죠? 그렇죠. 아까 전에 어떤 커뮤니티 글도 보여드렸듯이 저거는 이제 지원 자격은 재학생이긴 하지만 너는 졸업생도 우리가 뽑을 거야 라고 하는 정보를 미리 알지 않으면 사실상 지원할 엄두를 못 내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내는 공고 기준 따로 있고 내부의 어떤 선발 기준도 따로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또 다른 의혹이 일었지만 그러나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고 말았어요. 네. 자, 이런 부분들 논란이 이준석 씨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왔기 때문에 사실 철저한 검증이 몇 개월 사이에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이런 것들이 그냥 다 흐지부지 그냥 아무도 다 잊혀진 상태로 그냥 넘어가고 말았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선발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어떻게 아직 병역 근무 중인데 현역 군인이에요. 현역 군인. 예, 현역 군인인데 네. 이런 해외 연수 같은 것들을 정부 선발로 할 수 있도록 보내준 그 업체는 도대체 왜 그랬느냐가 또 의문이죠. 네, 그래서 병역 업체에 대한 의문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 당시에 아마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께서 굉장히 이 부분 의혹 제기를 많이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이준석 씨의 병역 소집 해제 일자는 2010년 9월 28일인데 자, 그런데 저게 이제 지식경제부 그때 그 자료거든요. 보시면 겹쳐요. 연수생 선발이 언제 됩니까? 6월 달이네요. 6월 그렇죠. 3일. 6월 달에 공고를 내고 선발을 하죠. 그리고 선발 완료를 해서 이제 교육 실시하는 게 2010년 8월 5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준석은 이때는 여기 참여할 수 있는 물리적인 환경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노티브라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병역 업체 대표가 이준석에게 특혜를 준 겁니다. 네, 이건 허락 없이 근무지 이탈했을 가능성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 병역 업체에 대한 취재가 좀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 병역 업체가 어딘지를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 이노티브라는 업체로 확인이 됐었습니다. 바로 이노와치라는 CCTV 무슨 통합관리 시스템을 특허 개발했던 바로 그 이노티브 회사로
이노워치를 검색해 보니까 이노티브가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노티브인 걸 찾아낸 겁니다. 자, 이노티브에서 조금 아직 잠깐만요. 네, 조금만 설명 더 드릴게요.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좀 강조한 게 있는데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이제 이준석 씨의 허위 과장 경력 의혹이 있는 건데 보세요. 2008년에 바로 저 이노와치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본인이 써놨잖아요. 그런데 이준석 씨가 근무를 한 게 언제부터냐면 2007년 11월 29일부터 근무를 시작해요. 자, 그렇다면 그러면 저 때부터 근무해서 2008년에 개발할 수도 있었던 것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제가 IT 업계에 취재를 해보는데 보통 저런 특허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려면 몇 년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산업기능요원 그 말단 일을 하는 그 친구에게 저런 중차대한 역할을 맡기는 거는 가능하지 않다라는 게 이제 업계에 당시에 제가 취재했을 때 설명인데,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기사들을 그 당시에 좀 찾아보니까 실제로 이 이노와치란 프로그램은 2007년이면은 거의 다 개발이 완료됐던 것으로 보이는 흔적들이 있습니다. 자, 이게 2009년 3월 달에 이노티브 장태환 부사장의 당시 언론 기사입니다. 보면은 2007년 12월에 이미 현지 보안업체와 이 이노티브에서 개발한 이노워치 매출 극대화를 위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들을 설명한 흔적들이 있더라고요. 개발이 끝나서 완전히 끝난 건 아닌데 곧 완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뭔가 협의를 하는 어떤 그런 설명들을 2007 한 걸로 추정이 됩니다. 정확한 건 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2007년 12월에 미국 등을 상대로 그렇게 해서 매출이 최종 25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이뤄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09년 말에는. 이렇게 설명을 하죠. 저게 산업기능요원 말단 친구가 2007년 11월 2007년 11월 29일부터 근무를 시작했는데 저게 이준석 씨가 할 수 있는 프로젝트로 보입니까? 저거는 이제 IT 업계에 산업기능요원을 하셨던 분이라면 그죠? 뭐 바로 판단이 좀 서지 않을까. 조국 사태 때 친윤 언론들이 울고 먹었던 뭐 그냥 실험실에 가서 그냥 뭐 청소해주고 공조자로 이름을 올린 거 뭐 그런 거하고 거의 비슷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아주 유사하죠. 그 논문의 이제 제1저자, 제2저자 엄연히 다른 것인데 지금 이제 지식경제부 그 마이스트로 사업에 선발되기 위해서 본인의 경력을 저런 식으로 뻥튀기 했다면 저거는 이제 업무방해, 사기죄가 될 수 있죠. 물론 수사가 돼야 되겠습니다만. 자, 또 다른 기사 보시죠. 보시면 2008년 6월 달에 역시 기사인데 결국 이제 이노티브 회사에서 이노워치가 개발이 완료됐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2008년에 확실히 이노워치가 개발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이준석 씨가 쓴 그대로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저 이노티브라는 회사가 저렇게 산업기능요원이 본인이 저걸 다 개발한 것처럼 저렇게 쓰도록 허용을 해주고, 그리고 심지어 병역 근무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해외 연수에 가게 해주고, 이런 것들은 왜 허락을 해줬을까가 이제 그 의문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노티브 회사의 대표가 누군지 찾아보니까 하승복 김호민 씨가 나오더라고요. 김호민 씨는 넥슨의 본부장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IT 업계에 이제 이런저런 수소문 끝에 이제 물어보니까 이런 증언을 해주더라고요. 뭐냐면 바로 그 병역 대체 그 산업기능 요원들은 보통 로비용으로 고위층 자녀들을 일부러 뽑아가지고 회사의 로비용으로 활용을 많이 한다. 이런 증언을 저희한테 그 당시에 해줬었습니다. 화면 보시죠. 제가 이노티브 출신 직원이랑 통화하는 건 실패했어요. 그 당시에 취재했을 때. 다만 관계사의 직원과는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며 가며 이준석 씨를 좀 목격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그 당시에 아주 사소한 일만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상식적으로 어떤 회사가 산업기능요원에게 저렇게
250억 어떤 수출을 할 수 있는 어떤 프로젝트를 중책을 맡기지는 않는다.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은 보통 수년씩 걸리는 편이기 때문에 2007년 11월 말에 이준석 씨가 저기에 입사해서 저거를 개발했다라고 얘기한다면, 만약에 정말 이력서에 그렇게 썼다면 그건 허위 가장 경력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IT 업계 종사자의 제보가 있었는데요. 이노티브는 넥슨의 관계사라고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네, 아까 이제 대표의 이력에서도 좀 확인이 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분의 이제 설명은 뭐냐면, 넥슨은 보통 이렇게 해왔다는 겁니다. 대기업 회장의 자녀, 그리고 국내 최고의 법률사무소의 자녀, 아마 김앤장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김앤장 급의, 네. 그리고 대학 교수의 자녀 등등등, 이런 컴퓨터공학 전공을 하지도 않았고 프로그래밍 능력도 없는 특례자를 병역 그 특례 요원으로 선발을 해서 일반 사무 근무를 시켰대요. 그러면서 이제 혜택을 주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제 어떤 친분, 지위, 고급 어떤 이제 뭐죠? 그 고위층의 자녀를 이제 이렇게 친분, 이렇게 특혜를 줘가지고 이렇게 친분을 유지하면서 그 회사의 어떤 관리,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렇게 활용을 한다라고 제보를 해왔습니다. 뭐 보험을 드는 거죠, 보험을. 그렇죠. 네. 네. 근데 저게 그 전형적인 그 로펌이 이제 그 로비를 하는 방식이긴 한데요. 지금 전관들, 저 판사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김앤장 이런 쪽에 이제 로비를 받아서 그 김앤장한테 유리한 판결을 해주면 옷을 벗고 바로 그 김앤장으로 들어가면 딱 네. 너무 티가 나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그 김앤장으로 바로 안 가고 김앤장하고 관계가 있는 그 로펌, 작은 로펌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그 로펌에다가 김앤장이 큰 용역을 줘요. 그러면서 그 용역으로 자기한테 은혜를 줬던 그 전관 판사 출신 변호사한테 파킹 됐던 이제 보너스를 듬뿍 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넥슨이 이제 직접 네. 그 장차관 뭐 이렇게 그 고위 공직자들의 자녀들을 이렇게 병역 특례위원으로 뽑으면 이건 또 국회에서 감시가 되니까 나중에 탈이 날 수 있으니까 보통 관계사 쪽으로 빼는 거죠. 네. 그런 방식인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네. 네. 그 당시에 2008년에 지식경제부 이 사업이 이제 공교롭게도 이제 그 당시의 장관이 최경환이거든요. 네, 친박 핵심이죠. 네. 그리고 그 당시 친박 핵심이 최경환, 유승민입니다. 다들 기억이 나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식경제부 장관의 지인의 자녀다. 네. 라는 말 한마디면 정말 일사천리로 착착착착착 공무원들이 네. 네, 어떻게 했을 수밖에 없는 어떤 배경이 있을 수 있다라고 충분히 가정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과연 정말 이준석 씨가 지금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흑수저 자녀로서 내가 뭐 이렇게 해서 지하에서 본인의 능력으로 이렇게 커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드러날까봐 나 유승민 의원실에서 인턴 안 했습니다라고 처음에 거짓말을 했다가 근데 그건 너무 금방 확인이 기자들이 할 수 있는 거짓말이니까 바로 나중에 인정은 했습니다만 끝내 내가 누구의 추천을 받아서 유승민 의원실에서 인턴 근무를 시작했다라고는 아직까지도 얘기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의문이 당시에 이 이노티브의 산업기능요원으로 이제 선발이 됐을 때 정보처리사 자격증은 과연 정말 딴 거는 맞는가? 이것도 저희가 조금은 그 당시에 좀 보도를 했을 때 좀 의혹을 좀 가졌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병역법상 관련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기술 자격증이. 그래야만 산업체 요원으로 병역법상 산업기능요원으로 선발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노티브 회사에서 이준석 씨 뽑았을 때는 그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준석 씨가 당시 하버드대에서 그 졸업하자마자 여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이걸 과연 딸 수 있었을까가 의문인 거예요. 네.
그래서 당시에 강진구 기자께서 이준석 씨에게 전화를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준석 씨가 그거는 인정을 했어요. 2007년 6월 4일 정보처리에서 자격증을 땄다고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 그 자격증을 보여줄 수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네. 실물은 내가 그때 안 보여줬어요. 이준석 안 씨가. 보여줬어요. 네. 안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저 말만 믿고 어떻게 그냥 넘어가야 되는가 이제 그런 좀 의문이 좀 들었었는데 나중에 이제 이준석 씨가 병역법 의혹 뭐 이런 것들이 좀 커가니까 나중에 본인이 이제 사진을 찍어가지고 공개를 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네. 근데 저 이제 저 자격증을 발부하는 곳이 이제 산업안전인력관리공단이라고 하는 곳인데 제가 그쪽에도 전화를 걸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2007년 6월달에 이준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자격증 그 해서 합격했는지 그걸 좀 확인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 이름까지 확인을 하고 응시 시기까지 확인을 하고 확인을 해줄 것처럼 하더니 개인정보라고 하는 이유로 끝내 확인을 그랬죠. 그때 안 맞습니다. 해줬어요. 네. 아니 그냥 본인도 그날 그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얘기한다면 그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산인공에서 그냥 가볍게 예 맞아요 그때 응시해가지고 합격했습니다라고 확인해주면 네. 되는데 왠지 모르지만 처음서부터 안 된다는 그런 게 아니고 뭔가 알아보고 난 뒤에 네. 저한테 전화가 와서는 개인정보라서 알려줄 수 없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 자격증이 없는 상태로 이노티브가 채용을 했다면 저건 병역법 위반으로 같이 걸립니다. 네, 대표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이노티브 회사에서 양심 선언을 하지 않는 이상 이거는 네. 확인이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그 우리 이제 민주당에서 산인공에다가 자료 제청을 요하면 돼요. 2007년 6월달에 합격생에 이준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 시기 2006년 네. 6월인가 7월달 뭐 그때 응시 시기를 명시해가지고 그때 합격생 명단에 있는지 물어보면 되니까. 네, 저희가 물리적으로 이게 자격증을 따는 게 가능하냐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던 건 이 날짜 때문입니다. 보시죠. 당시 제가 리포일 때 기사도 썼었는데요. 2007년 6월 달에 자격증을 따려면 2007년 상반기에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치러야 됩니다. 그때 날짜를 찾아보니까 2007년 3월 4일 필기시험이 있었고요. 2007년 4월 21일과 5월 4일 사이에 실기시험을 치렀어야 돼요. 근데 이때 이준석 씨는 하버드대 재학 중이었고 졸업반이었거든요. 그래서 2007년 11월 29일인가 이제 그때 이노티브에 이제 취업을 하려면 이런 것들을 준비를 다 해야 되는데 그럼 미국에 있다가 한국을 2번 이상 왔다 갔다 했다라는 건데 저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거냐? 물론 가능할 수는 있는데 정말 돈도 너무 많이 들고 그리고 저게 어떻게 가능했을까가 사실은 좀 의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저희는 이걸 진짜 땄는지 공개를 좀 하셔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취재했을 때는 이준석 씨는 이 자격증을 공개하지는 않았었습니다. 많았죠. 네. 그래서 네 아마 이제 네 뭐 모르겠습니다. 뭐 설마 사진을 조작해서 공개를 했을까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싶지는 않은데 과연 이 정보 처리에서 자격증을 정말로 땄는지에 대해서 여전히 사진을 공개한 게 의문입니다. 아니고 뭐 저도 노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저 자격증 번호 붙여가지고 다 있어요. 그걸 보여주면 되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걸 끝내 공개 안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네. 정부 그 공인 인증 사이트에 들어가서 네. 그거를 공개하면 되는데 네. 그리고 네. 저기 합격하는 할 때 이렇게 전산으로 그 자료가 다 있거든요. 들어가면은 그거 다 캡처해서 또 보여줘도 돼요. 노무사 자격증 따신 네. 것도 다 그런 식으로 네, 수험 번호도 가능하시죠. 있고 뭐 거기에 과목별로 저기 몇 점 맞았는지도 다 나와 있고 그런 거 캡처해서 보여주던 그런 게 아니 그러니까 뭔가 2차로 뭔가 그 가공한 네. 사진을 보여줬어요. 예. 그래서 좀 석연치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자, 다만 어쨌든 검찰, 경찰이 이 부분 관련 들여다보긴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무혐의 처분을 했기 때문에 이준석 씨는 이거 다 끝난 건데 왜 또 문제 삼느냐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기자들한테. 그런데 정확하게 이준석 씨는 워낙 빠져나가는데 선수라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제가 지금 의혹 제기를 한 건 병역법 위반만 문제 제기한 것이 아니라 선발 과정에 대한 업무방해, 사기를 얘기한 겁니다. 그거는 제대로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않았습니다. 그리고 병역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이 들여다보긴 했는데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네, 이 부분 특별히 뭐 압수수색을 진행한다든지 뭐 이렇게 강제 수사를 막 해가지고 들여다보진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냥 경찰도 입건은 했다가 그냥 무혐의 처분을 했고 검찰 역시 이제 그 이노티브라는 회사에서 근무지 이탈한 시간만큼 이준석 씨가 대체 근무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네, 해명은 있는 그대로 설명해 드립니다. 이제 뭐 선거 기간 며칠 남았는데 한번 저희 또 취재진들을 보내가지고 이준석 씨가 그 산업 정보처리사 자격증 취득했는지를 한번 물어봐서 취득 안 했는데도 취득했다라고 만약에 얘기를 하면 이게 선거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새롭게 공소시효를 이제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취재진들 한번 또 현장에 투입해서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네. 정보처리사 자격증 취득한 거 맞는지. 예. 사실 뭐 이번 저희가 좀 보도를 하면서 사실은 제보를 오히려 좀 기다립니다. 이노티브라는 회사에서 이준석 씨의 근무 기억하고 계시는 분은 좀 제보를 좀 해주십시오. 과연 이노워치라는 그 프로그램을 이준석 씨가 어떻게 개발에 참여를 했고, 네 어디까지 정말 참여를 했는지와 관련해서 좀 설명을 좀 듣고 싶고요. 산업기능 자격증을 정말 가지고 입사를 한 것이 맞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내부 좀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 좀 제보를 좀 기다리겠습니다. 네, 이게 뭐 이제 최악의 경우는 결국 정보처리사 자격증도 없이 아버지 백으로 그 넥슨의 관계사의 병역 특례 요원으로 선발이 돼서 그 군 복무 기간 중에 전혀 군 복무를 하지 않고 또는 상당 부분 자리를 비운 채 국가에서 주는 그 마에스트로 그 연수 과정에 가서 병역 복무 대신에 그런 자기 개발하는 데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마에스트로 과정 선발하는 데서도 역시 또 특혜를 받아서 하여튼 2중 3중으로 누군가 누려야 될 청년의 권리를 뺏어서 결국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네,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러나 이제 이준석 씨는 뭐 항상 뭔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뭔가 다른 방식으로 늘 빠져나가요. 그런데 아주 머리가 회전이 굉장히 빠른 친구인데 뭔가 편법과 반칙의 의혹이 있고 결국 아빠 찬스를 활용을 해서 지금의 스펙을 쌓은 것 같고 또 심지어는 정치인으로 변신하는 과정에서 인턴 선발도 역시 또 아빠 찬스를 쓰는 지금 의혹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준석은 스스로의 힘으로 그 자수성가한 정치인이 아니고 철저하게 아빠 찬스, 부모 덕을 받아서 올라온 거지. 자기 노력으로 기회의 사다리를 차근차근 밟아서 올라온 게 아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이거는 뭐 저희가 오히려 좀 제보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관계되신 분들의 꼭 그 연락을 좀 기다리겠습니다.